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모넌터스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영화로 등극이란 제목의 영국 BBC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의 역대 1위에 자신들이 지분이 많다고 보기에는 미국 영어권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가 그야말로 전세계 신드롬을 일으키며 아직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날짜 플래시배틀 순위에서도 이 영화는 순위에서 2위와 싱어롱 버전이 6위에 오르며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K-콘텐츠 해외 반응을 소개하면서 항상 지적했지만 과도하게 K-콘텐츠가 전세계 인기를 얻자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꾼 일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총 시청시간을 단순하게 순위로 정했다면 총 시청시간을 총 실행시간으로 나눈 값을 뷰라는 개념으로 순위 집계 방식에 도입해서 회차 실행시간이 짧은 미드와 일본 애니가 갑자기 순위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재미가 없어도 탑10 순위에 오르는 괴기한 순위표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넷플릭스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전세계 드라마들이 회차가 짧고 실행시간이 짧은 형태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드라마의 퀄리티와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K-컨텐츠를 견제하기에 오징어 게임과 같은 블록버스터급 드라마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K-컨텐츠의 프로모션 광고와 예고편을 올려주지 않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드라마들은 초반에 순위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대부분 입소문으로 순위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근 폭삭 소가스타와 과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번에 미국 콘텐츠로 분류되는 영화 K-POP 데모넌터스도 결과가 나오자 미국 영어권 시청자들이 이 영화에 대한 프로모션 광고와 예고편 홍보조차 없었다는데 경악을 하고 뒤늦게 넷플릭스의 행태를 지적합니다. 결국 넷플릭스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번에 시즌2로 돌아온 웬즈데이 시즌2와 같은 경우 엄청난 홍보 덕분에 초반 91개국 1위에 올랐지만 지금은 2주밖에 지나지 않아 4개국 1위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신규 K-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아무런 광고 프로모션이나 예고편도 없이 93개국 탑10 올킬을 하며 K-드라마의 입소문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넷플릭스는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며 초반 미드와 일본 애니가 순위에 많이 오르며 스스로 착시 효과를 일으키며 마치 미드와 일본 애니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일본 애니가 탑10에 오르는 것도 줄어들고 미드 또한 다른 국가들의 드라마들에 밀려서 1위 드라마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번 K-POP 데모넌터스를 겪으며 넷플릭스는 깨달은 바가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광고 프로모션을 해봤자 작품의 질이 높은 컨텐츠가 결과적으로는 입소문으로 더 큰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을. K-POP 데모넌터스는 K-POP이 처음 전세계에 퍼질 때와 마찬가지로 영화 자체의 입소문으로 팬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레딧 게시판의 글과 댓글로 알 수 있는데 일단 BBC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K-POP 데모넌터스가 역대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되어 차트가 뒤집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월에 개봉한 이후 애니메이션 뮤지컬은 2억 3,600만 회 이상 시청되어 액션 코미디 레드 노티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는 차트 1위를 차지한 일련의 작품 중 가장 최근의 작품으로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이 영화의 노래는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노래 중 하나이며 이달 초와 이번 주에 빌보드 핫1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한 K-POP 데모넌터스는 가상의 K-POP 걸그룹 헌트릭스의 모험을 따라갑니다. 밴드 헌트릭스의 세 멤버가 음악과 격투 기술을 활용해 인간을 악마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6월에 로스앤젤레스의 넷플릭스 투덤 극장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초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서 이 영화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었고 소셜미디어의 바이럴 영상과 밈 덕분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길을 끄는 애니메이션과 전통적 현대적 한국 문화의 묘사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매력은 영화의 중독성 있는 K-POP 음악이었습니다. 사운드 트랙 프로듀서와 작곡가 중 일부는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 같은 그룹과 작업한 K-POP 업계 베테랑입니다. 이 영화의 한국계 캐나다인 공동감독인 매개강은 이전의 영화 음악이 정말 놀랍고 K-POP 팬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고 K-POP 공간에 제대로 들어맞기를 바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노래의 인기를 활용한 넷플릭스는 지난 주말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의 극장에서 K-POP 데모넌터스의 싱어론 버전을 개봉했습니다. 이로써 넷플릭스는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넷플릭스는 싱어롱 버전을 전세계 자사 플랫폼에 공개했습니다. 사운드 트랙에 수록된 많은 노래가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톱10에 진입했으며 골드는 현재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트랙은 영화 속 헌트릭스의 숙적인 사자 보이스의 유어 아이돌과 함께 여러 차례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헌트릭스와 사자 보이스는 미국 스포티파이 역사상 가장 높은 차트 성적을 기록한 남녀 K-POP 그룹이 되었으며 실제 K-POP 거물인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 사운드 트랙은 빌보드 핫백에서 동시에 4개의 톱10 히트곡을 기록한 최초의 곡이 되었습니다. 영화 속편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국가의 위치와 우리 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스스로 축소시켜서 외신에서 다루는 한류 기사와 해외 반응을 보면서 국뽕이라 말하며 우리 한류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국뽕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합니다. 국가에 대한 자랑스러움에 자부심이 차오르다라는 말로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많은 한류 유튜버들이 있는 그대로의 한류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1%의 사실과 99%의 과장으로 한류를 다루다 보니 국뽕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류 유튜버 99%가 대부분의 사실을 너무 부풀려서 전달하고 있고 심지어 조회수를 위해서 가짜 뉴스를 서슴지 않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즘은 한류 소식이 누가 더 과장되고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순수하게 외신과 해외 반응을 전해도 부정적인 의미의 국뽕 취급을 당하며 뭔가 한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죄를 짓는 듯한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일배충들은 너무나 일본과 미국뽕에 빠져서 한류 소식을 전할 때 미국과 일본을 넘어섰다라는 말만 들으면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배충들에게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가 넘어서면 불경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사대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K-POP 데모넌터스를 일본 애니와 비교만 하면 일본 애니는 넘사벽이다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하고 이 영화는 미국 작품이라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이끌어 갑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K-POP 데모넌터스는 우리가 제작한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 자체가 우리 문화를 100% 적용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이 영화의 공동감독 매기관 감독이 이 영화는 한국 문화에 대한 헌정 작품이라 말했듯 영화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영국 BBC에서 디테일하게 전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어느 스님이 인기 많은 K-POP 보이밴드를 위해 불교의식을 거행했는데 그것은 그가 거행한 의식 중 가장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밴드의 영혼을 평화와 재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밴드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아니 애니메이션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끈 K-POP 데모넌터스라는 가상세계를 제외하면 그들은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동영상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악당으로 등장했지만 사자 보이즈는 아름다운 외모와 거침없는 행보로 열렬한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름인 사자는 죽음의 천사를 뜻하는 등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생중계 기도는 스님들이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해 거행하는 정통 불교 의식인 천도제로 2시간 이상 진행되었고 4,000명 이상의 시청자를 모았습니다. 익명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가상 유튜버인 이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그가 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BBC는 그가 정식 승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자 보이즈에게 구원을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인공 진우에게도 말입니다. 그건 그의 좋은 오빠에 달렸을 거예요. 제가 그를 이끌어줄 수는 있지만 약속은 못하겠어요. K-POP 데모넌터스가 모든 차트를 휩쓸고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한국인들은 그 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제작 및 성우를 맡았고 소니가 개발하고 넷플릭스가 배급한 이 영화는 한국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음악에서 힘을 얻는 신화 속 악마 사냥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헌트릭스라는 당돌한 K-POP 걸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물론 전세계 팬들이 매일 따라 부르는 사운드 트랙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품인 K-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른 많은 곡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열광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의 중심이 되는 한국 문화에 대한 매혹과 약간의 포모가 그 이유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영화를 극장으로 개봉할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관에서 온라인으로 싱오롱 영상을 다 보고 나니 미국인들이 부럽다. 한 팬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팬은 캐대언이 극장에서 상영되면 하루를 쉬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고된 직장 문화 속에서 큰 약속이었죠. 팬덤의 일부는 존중에 의해 움직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특히 현재 한국 문화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고려할 때 화면에 나오는 자국에 대한 어색한 묘사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인 히트작을 잘못 만들었다면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한국 문화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지만 항상 오류가 많았어요. 중국이나 일본의 정통 문화와 혼동하고 배우들이 어색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등 모든 것을 얄팍한 모방으로 축소해버렸죠. 30대 여성 이유민 씨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캐대언이 우리 문화를 묘사한 방식에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그녀는 오프닝 장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시대 초가집 한복을 입고 각자의 독특한 머리 모양을 한 평범한 사람들, 디테일이 거의 완벽했어요. 그녀는 그것이 지금처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영화의 노래는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노래 중 하나가 되었고 트랙 골드는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팬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는 영화에 등장하는 한국의 전통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자랑하는 이 박물관은 개관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7월에는 74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박물관이 문을 여는 시간인 오전 10시 정각에 도착했는데 이미 10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말에 혼잡을 피하고 싶어 월요일에 갔던 이다건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원하던 건 다 팔렸어요. 그녀의 위시리스트에는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진 배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화의 동물 캐릭터인 더피와 서씨는 미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급증하는 매출은 공예업체 힘위주를 운영하는 최인현 씨와 같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녀는 매출이 5배나 늘었어요 라고 말하며 현재 미국과 호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진주조개가 달린 호랑이 모양의 전통 장신구인 놀이개가 갑자기 매진되기 시작했을 때 K-팝 데모넌터스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최 씨는 이전에 박물관에서 일하며 한국 유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는 한국 문화가 잘 전시되어 있고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미지와 상징성만이 공감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주인공 루미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깁니다. 저도 그 점에 공감했어요. 이다건 씨는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걱정해요. 한국 영화계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박진수 씨는 처음에는 이 영화를 K-팝을 기반으로 한 괴기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치부했지만 마침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정말 재밌게 봤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영화계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K-팝 데모넌터스를 스크린에서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같은 파일을 나눠 갖기 위해 전쟁 중이지만 스트리밍과 영화관은 각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어진다면 그들이 다투는 파이는 결국 더 커지지 않을까요? 캐대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있어 싱오롱 경험은 영화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스트리밍으로 히트한 영화를 흥행에 성공시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개봉 후 2달이 넘었지만 이 영화의 인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장 개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특별 싱오롱 상영을 통해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모넌터스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최초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팬들은 똑같은 경험을 갈망하고 있으며 많은 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영화관에서 캐대언을 부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9월에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될 예정이며 올해는 제한적으로 싱오롱 상영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티켓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5번 이상 본 이유민 씨는 영화가 개봉되면 꼭 갈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남편도 꼭 데리고 갈 거예요. 남편은 아직 못 봤어요. 한국에서 캐대언 상영을 원합니다. 한 팬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무것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벌써 가사를 다 외우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북미, 캐나다, 영국에서 상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K-POP의 본고장에서 상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영국 시청자의 K-POP 데모넌터스 리뷰는 왜 자신의 딸이 K-POP에 빠져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 영화를 통해 K-POP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에 신기록을 세운 애니메이션 뮤지컬 K-POP 데모넌터스가 2025년 영화 개봉 일정에 포함된 이후 쏟아진 온갖 기대를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이 영화에 대해 들었을 때는 K-POP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판타지 장르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좀 바보 같죠. 딸과 함께 보고 나니 정말 멋진 영화라는 걸 깨달았고 이제는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마 사냥꾼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 루미가 미라와 조이에게 숨겨온 엄청난 비밀을 중심으로 한 K-POP 데모넌터스를 좋아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왜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영화 취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에 대한 첫인상은 제목의 단어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안 어울려라는 느낌을 줬다는 거였어요. 판타지 장르는 별로 안 좋아하고 최고의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과 영화도 몇 편 안 봤지만 평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K-POP에 대해서는 버터나 화이트 로스터에서 블랙핑크 리사가 나오는 걸 본 것 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구독을 켰을 때 아무리 추천을 받아도 전혀 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5년 넷플릭스에 이 드라마가 추천된 건 제 사춘기 직전 딸아이가 갑자기 K-POP에 푹 빠진 것과 겹쳤습니다. 마치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갖 밴드 이름을 뱉어내고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끔찍한 영화들은 몇 편 봤는데 유튜브 단편 영상보다 아이들의 흥미를 오래 끌 수 있는 건 뭐든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기대치는 낮았지만 K-POP 데모넌터스를 재생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제가 이런 폭로에 대비하지 못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랑 세븐틴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밀레니얼 세대라서 보이밴드랑 걸그룹이 제 기본이죠. 그래서 음악이 나오자마자 꽤 쉽게 설득당했어요. 사실 귀마시나가 설명되고 사자보이즈라는 그룹이 결성될 때 저는 정말 소리쳤어요. 제발 그들이 악마 소년 밴드를 만든다고 말해주세요. 그러자 아이들은 마치 내 눈이 6개 달린 것처럼 나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영화를 왜 틀어야 하냐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고편은 보지 않았습니다. 볼 계획도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정말 신이 났어요. 인터넷에서 K-POP 데모넌터스 음악에 푹 빠져 있었고 물론 우리 집 어린 멤버들이 차에 탈 때마다 골든과 소다팝을 줄 세우는 덕분에 제가 이미 많은 곡을 알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하지만 넷플릭스 영화에서 가장 먼저 인상 깊었던 건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 영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모두 훌륭하게 어울렸습니다. 신화를 설정하기 위해 판타지 영화에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설명이 싫었던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는 귀마 혼문이 흥미롭고 간결한 방식으로 설명되어서 계속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루미와 악마의 관계가 밝혀졌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판타지나 판타지 팬이 아니어도 그녀가 진정한 자의 일부를 외부 세계에 숨겨야 했던 반요괴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패턴을 숨기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영화가 자신의 진실, 내면의 악마까지 모두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좋은 음악과 매력적이고 공감 가는 성장 스토리가 있죠. K-POP 데모넌터스에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코미디는 어떨까요? 이 영화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자보이 에비의 복근부터 침낭을 입은 미라, 맥 갈라까지 웃음은 끊이지 않고 재치도 넘칩니다. 모든 연령대의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영화는 흔치 않지만 이 영화는 그렇습니다.
어린 팬들은 짧은 농담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 중 하나인 준우의 거대한 파란 호랑이 더피와 모자를 쓴 작은 까치 서씨의 모습은 확실히 알아챘습니다. 재미를 망치고 싶지는 않지만 호랑이가 화분을 쓰러뜨리는 순간 저는 이 무섭게 생긴 캐릭터들이 정말 재밌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K-팝이나 악마 영화 전문가가 아니고 앞으로 애니메이션 판타지 영화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K-팝 데모넌터스2가 나온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요. 하지만 좋은 영화는 그저 좋은 영화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평소 시청 취향에 맞지 않는 장르에 속한다고 해서 영화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딸들을 데리고 극장에서 K-팝 데모넌터스 싱어롱 이벤트에 갈 정도예요. 다음은 이 영화의 조회수를 서로 올려놓았다고 우기는 영어권 네티즌 반응입니다. K-팝 데모넌터스에서 우리는 해냈습니다. 여러분은 넷플릭스에 무료 광고를 제공했습니다. 그 전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레드 노티스였다고요. 정말 슬프네요. 레드 노티스는 내가 본 영화 중 유일하게 너무 나빠서 화가 난 영화. 흥행 수익이 약 2천만 달러에 달했고 극장 체인들은 싱어롱 형식의 영화 개봉을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한 이 영화는 극장들이 사람들이 실제 티켓을 구매할 만한 작품을 찾으면서 이벤트 개봉 트렌드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K-팝 악마 그리고 헌터에 대한 이야기예요. K-팝을 하는 악마, K-팝을 하는 헌터 그리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헌터 악마가 있죠. 밈 때문에 봤는데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좋았어요. 이 서브레딧 덕분에 결국 영화를 보게 됐어요. K-팝이 제 취향은 아니지만 재밌게 봤어요. 물론입니다. 정말로 정말 멋진 영화이고 사운드 트랙도 훌륭하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댓글들을 읽다 보니 아이들이 이 영화에 완전 푹 빠져 있더라고요. 댓글들은 다 우리 애가 계속 반복해서 봐요 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댓글들이었어요. 소니가 이걸 극장 개봉하지 않아서 망쳤어. 소니의 더 큰 실수는 넷플릭스에 대한 권리를 판매한 것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음악 장르를 기반으로 한 영화가 강력한 애니메이션 회사와 함께 엄청난 흥행 성적을 거두었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엉터리 영화 세부사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직접 본 이유 중 3분의 1은 이 구독자분의 입소문 덕분이었는데 정말 끝내줬거든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고 이 영상을 2억 3,600만 번이나 본 제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다행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보지도 않았을 테고 꽤 재밌게 봤어요. 솔직히 이 조회수 대부분이 내 딸일 것 같아요. 이것이 레드 노티스가 끼친 문화적 영향력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글쎄요, 역대 가장 많이 시청한 넷플릭스 영화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실제로 지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영화는 아마도 이 영화일 겁니다. 좋은 영화를 내놓으면 공짜 홍보 효과를 얻는 영화 스트리밍 플랫폼이 있다니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영화 전반부는 정말 재밌었어요. 후반부는 좀 부족했어요.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보다 루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마무리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아직 이 영화의 실제 광고나 상업 광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권리를 획득하는 데만 1억 2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광고를 얹습니다. 그런 다음 주말 동안 한정적으로 출시됩니다. 또한 두 속편 모두 흥행 수입이 10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작품을 광고해준 급여를 기다린다. 넷플릭스. 실제로는 하루에 6번씩 시청하는 어린이가 100만 명에 불과합니다.
농담은 그만하고 고유 시청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속도대로라면 조회수는 2억 5천만을 돌파할 것입니다. 2억 3,600만 명이 시청하고 저는 자랑스럽게도 그것을 보지 않은 77억 6,400만 명 중 한 명입니다. 좋은 영화 한 편을 위해 그들은 많은 일을 해냈어요. 저는 제 아이들이 그 조회수 중 3분의 1을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만 이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내 조카가 이 영화를 몇 번이나 봤는지 알아? 거짓말 안하고 밈 나오기 전까지는 이 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 결국 봤는데 진짜 재밌게 봤어. 그러니까 고마워. 김밥 얼굴 밈. 다음은 영국 넷플릭스에 올라온 K-POP 데모넌터스 성우 더빙을 보며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또 봐요. 엄청 오래전 영화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같이 녹음하는 게 너무 좋아요. 같은 방에서 녹음을 하는 더빙은 흔치 않거든요. 덕분에 서로 소통하는 게 더 실감나고 흐름도 더 잘 느껴지네요. 조이성우 너무 좋아요. 성우들이 너무 호감스러워서 캐릭터들도 호감스러운 이유를 알겠네. 성우분들이 정말 캐릭터랑 똑같아 보여요.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도 함께 보여주세요. 조이의 더빙하면서 영화처럼 무서워하는 모습. 난 극장에서 싱어롱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대돼. 네, 이제 헌트릭스의 노래 목소리가 필요한데요. 이제 가수들을 위한 사운드 부스를 만들어주세요. 그들은 말 그대로 실제 헌터스 걸즈입니다. 와, 조이가 현실에서 더 발랄해졌네요. 매형 목소리 사랑에 빠졌어요. 이건 정말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들어본 최고의 성우 연기 중 하나예요. 특히 루미와 진우의 경우, 특히 그들이 때때로 악마의 목소리를 사용하는데 그 목소리에 울림이 있어서 더욱 강렬하게 들리거든요. 가수들의 인터뷰는 언제 볼 수 있나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보고 싶어요. 이 배우들과 이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정말 재능이 넘쳐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현장에서 유머 감각을 발휘하고 있어요. K-POP 데모넌터스 OST 4곡이 빌보드 핫백 차트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 영화가 말 그대로 지구를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 3명의 소녀들의 성우들이 K-POP 데모넌터스에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성우들이 영화의 캐릭터들과 싱크로율이 높아서 흥미롭습니다. 댓글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는 이 OST를 부른 가수들의 라이브 또한 듣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도 K-POP 데모넌터스는 여전히 영국 시청자의 말대로 지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넷플릭스의 광고 프로모션과 대대적인 예고편 홍보도 없이 오직 입소문으로 K-팝 데모넌터스는 넷플릭스에서 영화 드라마 통합 역대 1위라는 기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동안 오징어 게임 역대 1위를 교체하기 위해 부단히 미드에 프로모션 광고와 예고편을 쏟아 부었는데 또 다시 제목에 K-팝이 붙은 영화를 역대 1위로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비록 우리가 제작하지 않았지만 K-팝 소재의 영화가 역대 영화 1위,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역대 드라마 1위에 올라있다는 것은 한류가 전 세계에서 정점에 있다는 상징성이 각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역대 영화 1위도 역대 드라마 1위를 깰 수 있는 컨텐츠는 K 컨텐츠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